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부문에 해당되는 투자자의 스탠스,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드리는 것으로 이번 키체인지를 업데이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에서 봤었던 경제지표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문에 봤을 때 시장은 약간 쏠림 현상이 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주로 현재 시장이 강세 시장이냐, 그리고 이런 강세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주식과 채권을 또 나눠봤을 때 이 친구들의 자금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에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의 과거의 영향은 어떤 식으로 시장의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실제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상에서 운용을 했을 때 저희는 8월 달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대체자산, 기타 자산이라고 저희가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 비중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좀 감소했고 채권은 크게 감소하진 않았지만 소폭 감소했습니다. 즉 주식과 채권을 조금 감소한 대신에 대체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늘려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커머디티, 즉 상품 자산들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불마켓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메릴린치의 서베이 결과로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서는 40%가 불마켓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 달에서는 46%가 불마켓이다 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거는 불마켓이 아니라 약간 베어마켓, 즉 약간 시장이 나쁠 때에 가끔씩 일어나는 반등에 해당된다 라고 봤던 매니저들이 47%에서 35%로 많이 급감한 편입니다. 즉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불마켓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놓고 봤을 때 골드만에서 보고 있는 이런 불마켓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 3,300에서 3,500 사이에 있는 지수가 연말 기준은 3,600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3,800, 4,000은 미치지 못하겠지만 3,800 정도를 갈 것이다. 즉 주가가 연말까지 플러스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위험한 자산과 안정적인 자산의 자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와 함께 급격하게 안정적인, 즉 세이프 에셋의 자금의 흐름에 훨씬 더 많이 치우친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스키 에셋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회복한 형태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즉 예전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으로 돈이 흘러갔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좀 위험한 자산에 돈이 좀 들어오면서 이러한 자산의 균형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마켓 시나리오가 조금 더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고, 그리고 그 불마켓 시나리오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한 5에서 10%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불마켓이 아니라 베어마켓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CBOE, 즉 미국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풋과 콜 옵션, 즉 콜 옵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불하게 보는 경우, 그리고 풋 옵션 같은 경우 시장을 베어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평균적으로 1과 0.9 사이를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비율이 한 1 정도면은 풋과 콜의 비율이 똑같은 거고요. 1보다 좀 못하다는 건 약간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데, 0.7까지 떨어졌으므로 파생 상품에서는 시장이 한번 조정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약간 배어한 그런 단기적인 센티멘트가 파생 상품의 시장에서는 조금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제 세부적인 자산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 시장에서는 남색으로 표시된 에쿼티와 그리고 오렌지 색깔로 표시된 픽스드 인컴, 즉 채권 자산을 비롯한 고정 수익을 지급하고 있는 자산들의 자금 흐름을
봤더니 8월달 들어서기까지는 에코티에 관련돼서는 거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즉 자금 유출이 발생했었고요. 하지만 8월 12일을 지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2주차부터는 주식과 채권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즉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위험자산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어느 정도 베어리시한 부분이 조금 많이 줄고 불리시한, 즉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런 자금 흐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올해 하반기에 특히 연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리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 즉 미국의 대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한 마켓을 가정하는 사람들에서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세장이라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opposite win, 즉 바이든이 이기는 경우인데요. 바이든이 이기는 경우에서는 보통 price return, 즉 시장의 4에서 5% 가까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정의 폭을 한번 나눠봤더니 P 체인지, 즉 저희가 전통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익의 추정치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익이 추가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즉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자산 가격은 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바이든이 시장에서 평가되기로는 opposite win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주당, 즉 바이든이 소속한 정당이 이기게 되는 경우 결국은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3개월 전부터 놓고 봤을 때는 미 대선을 앞두고는 시장의 조정이 좀 있어 왔다. 왜? 불확실성 때문에. 즉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자금 흐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부분이 해소됐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선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글로벌 자산시장을 파악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8월달 키체인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자산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즉 경기 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요약을 드렸는데요. 아마 9월달에는 저희가 8월달에 거의 마지막 주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뷰를 전달드린 것과 다르게 9월달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